네, 시장의 가장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은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는 정말 오랜만에 좀 마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트렌디 섹터 어딘지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바이오, 다시 바이오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동안 좀 부진했던 바이오가 요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반도체, 뭐 로보트,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이쪽의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바이오가 좀 부진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 보니까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온다라는 건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실 업황이라기보다도 각 개별 종목들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제가 적어봤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1인자였던 이 노보노디스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급락이 나왔냐면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라릴리하고 이 비만 치료제를 50조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키트루다보다도 더 많은 어떤 비만 치료제를 팔면서 노보라든가 일라이 다 뭐 그 좋은 상이었던 건데,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는 여기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정말 항암제 대표적인 이 빅팜하고 화이자까지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지는 만큼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있던 노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26년도에는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반면에 지금 이 비만 치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까지 비만 치료 시장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경구용 임상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보니스크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이제 허가될 걸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근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GLP-1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제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하다 보니까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을 거쳐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게 좀 덜 까다롭죠. 그런데 미국 FDA를 통과해서, 이 FDA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서류 심사만이 아니라 공장까지 다 검사한 거거든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뚫고 지금 미국 그 FDA IND까지 승인받으면서 아마존에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일라이릴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건데, 가격을 확 낮춰서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정말 그 우리 스타벅스 자주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공급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케어젠이 그 가격에 아마존에 팔고 있는 거죠. 미리 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가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갔을 때는 1상부터 이제 3상까지 다 거쳐야 되겠지만은 제네리로 갔을 때는 또 그 절차가 또 좀 간소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미 제네리로 만들어서 일본에 판매 계약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신고가를 넘어서 지금 오늘도 또 급등하고 있어갖고 2배가 넘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케어젠이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미 판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노보는 급락했어도 우리의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그 AI 쪽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못 버는 기업들은 빠지고 있는 건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똑같은 돈을 투자했어도 결국 돈 버는 기업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비만 치료 시장에서 정말 이 두각을 보고 있는 기업도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해 갈 걸 알려지면서 이 ABL 바이오가 또 시가총 1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 건데, 최근에 좀 악재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노피의 기술이 했던 물질이 사노피에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던 건데, 사실 사노피에서도 이제 지금 어떤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상에 들어가고 있는 물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공식 발표했고, 특히나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로 기술 이전된 그 물질은 실제로 시가총액 1조, 그러니까 그 1조 원대 평가를 받으면서 기술 이전된 거라서 완전 핵심은 아닌 거고, 실제로 지금 아이오니스라는 이제 또 이 ABL 바이오의 그 파트너죠. 여기서 지금 이 ABL 바이오의 핵심인 이 그래프바디 플랫폼으로 지금 이 siRNA가
단독으로 도달하기 힘든 그러니까 뇌 중심에 전달 가능한 그러니까 이 에이벨버의 그 그래프바디가요. 뇌 전달 물질 뇌 전달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뇌 전달은 물론이고 근육까지 도달해서 이 근육 물질에 도달하는 그 어떤 그 물질량이 6배가 늘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지만은 그 그래프바디가 지금 또 새로운 어떤 물질 단계로 증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머크의 컨콜이 있었는데 한미약품도 지난번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머크가 지금 한미약품의 이 메시 치료제를 기술 이전해갔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미약품이 급락했던 건데 어제는 컨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삼상 중인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언급 못했는데 지금 임상 잘 끝났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다. 이 파트너십 문제 없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한 그런 뭐 계약이라든가 올리스 같은 경우도 또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이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기업들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어떤 제약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누구와 손잡았는지에 따라서 요즘 주가 희비가 참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6가지 주요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보면 비만제, 뭐 항암제, 플랫폼 등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거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6개를 꼽으면서 정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현금 여유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은 다 가져가야 되는 건데 굳이 하나만 꽂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케어젠 정도가 지금 많이 급등이 나왔어도 지금도 우리가 또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빅파마들이 빨리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제네릭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일본까지 판매 계약했고 1분기 안에 미국 판매 계약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신고가에서부터 지금 2배가 넘게 올라가는 건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걸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이미 FDA 승인까지 받고 아마존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 내에서 판매는 물론 아마존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또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방전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의약품 기업들이 만들어 팔고 있는 그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이 필요 없고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게 아마존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케어젠을 또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제약 바이오주들 가운데에서 케어젠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저희가 2월 2일 정말 최근에 매수했는데 네. 또 11%가 올라갔어요. 요즘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너무 급부상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결국 휴머노이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양산 일정에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가장 빠르고 이 삼성 SDI의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고요. 여기 이제 또 그 원 소재 공급하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휴머노이드에 대한 정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또 올라가게 될 에코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은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에코프로에 들어가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91%의 수익이 한 달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이 올라왔었고 매물 압박을 받고 있던 건데 그 매물을 좀 뚫어버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지금 11만 원 12만 원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한 15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보다 먼저 쓰일 수 있는 3원계 배터리까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신규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중에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도 10%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츰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조정 시 다시 또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산미금속인데요. 산미금속 수익률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30%가 이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는지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어제 급등한 것도 꽤 많이 올랐고 사실 어제 자리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원전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제 지난 주말에 또 이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관세 이야기하면서 좀 급하게 갔다 온 건데 거기 확인된 게 뭐냐면은 미국이 먼저 원전 협력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조선이나 방산 쪽보다도 미국이 원전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AI로 인한 어떤 에너지 부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원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미금속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터빈 블레이드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올려서 계속해서 일단 뭐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되 남은 거는 25,000원까지 봐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산미금속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25,000원까지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오늘도 10%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초반에 트렌디 섹터에서도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이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게 메시 치료제인데 이 메시 치료제를 지금 한미약품의 그 메시 치료제 물질을 이제 머크가 가져가서 임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1분기 안에 발표할 걸 보여줘서 사실 그 의심을 받았던 이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의심이 아니라 어제 공식 발표 나면서 잘 끝났고 한미약품과 어떤 파트너십 관계 문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미약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또 좀 매수기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조정시 매수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 탑픽 종목은 어디인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요. 알지노믹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 섹터가 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맞게 또 알지노믹스 가지고 오셨는데 RNA 기술이 뭘까 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RNA 기술을 이용한 이 항암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는 이 RNA 기술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지금 실제로 기술 이전을 많이 해가고 있고요. 이 M&A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 RNA가 뭐냐? 우리가 DNA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DNA는 알죠.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DNA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아서 이제 대대로 이제 물려받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설계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 RNA 같은 경우는 유전자에서 나오는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뭐 이 DNA를 복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로 친다면은 뭐 작업 지시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DNA 같은 경우는 이 변형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DNA 유전자 가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DNA를 직접 건들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걸 건들다 보니까는 그 부작용을 치명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겠죠. 원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 걸 이제 수행자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을 건들면 부작용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는 이 DNA를 복사해서 이제 그 작업 지시하는 이 RNA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siRNA라고 해서 이 RNA 잘못된 RNA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떴던 건데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 RNA 편집 기술이라고 그래서 지금 siRNA 같은 경우는 이거 아예 지워버린 거지만은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우고 나서 새로운 그 치료할 수 있는 RNA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발전된 차세대 RNA 기술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RNA 기술이 뜨고 있는데 지금 이 siRNA 갖고 지금 올리스 같은 경우도 이걸로 지금 이제 또 물질 계약까지 한 게 나왔던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이 RNA를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단시키고 나서
더 좋은 그 이제 치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넣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꽤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게 지금 이제 그 최초인데 핵심 파이프라인이 지금 RG001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간암하고 이제 이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임상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1B, 2A상이 지금 상반기 중에 이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상반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좀 가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 세계 빅파마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 전임상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 사실 RG001부터 뭐 RG004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호주 임상 1상 승인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갖고 이 JP모건스케어에서 이제 이 어떤 이 데이터 공유가 되면서 실제 미국 FDA에서 이 패스트트랙하고 희귀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임상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떤 규제가 간소화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1분기의 데이터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술 이전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NA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이제 1분기 안에 나온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RG노믹스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또 매니저님 탓 좀 잘 잡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도 꽤 높은 가격대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실 새로운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한번 올랐다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바이오 기업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기술 이전가 나와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알트로믹스 같은 경우도 좀 그 차트 기술적인 차트상 좀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G노믹스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 라인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수요일인데 네. 무료 공개 방송 언제 있나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고요.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설 좀 채비를 하고 있죠. 내용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어떤 종목으로 집중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유튜브 최언더 검색하셔서 자세한 종목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